힘의 균형을 맞춘다 그러면 뭐 반반씩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향후 효성그룹을 이끌어갈 지배력이 확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랑 기자입니다. 퇴근길을 찾아가는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름 특강으로 지배구조 시리즈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최근 신고가를 경신한 주식회사 효성을 준비했습니다. 지주회사 전문가로 불리는 이상원 하이투자증권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효성은 7월 중순 이후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가인 12만 8,500원을 찍었어요. 52주 최저가 대비 2배가 오른 주가인데요. 주가가 왜 이렇게 오르고 있나요? 지금 효성 같은 경우는 지주사로 전환한 이후에 자회사들의 실적이 경기 회복에 대한 사이클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자회사 실적이 많이 좋아지면서 그거에 따라서 효성 주가도 같이 오르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하반기에도 이 주식회사 효성의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냐, 이게 관심일 것 같아요. 주가 향방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지금은 어느 정도 실적이 향상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고, 그 다음에 지주사를 봤었을 때는 첫 번째는 실적이 상향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관점에서 보시고, 두 번째는 그 그룹을 지배하기 때문에 향후 성장 동력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효성 같은 경우는 수소 밸류체인, 효성이 어찌됐든 자회사들의 역할을 부여하고 거기에 밸류체인을 짜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소 밸류체인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바로 내년에 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연도를 계획하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성장성이 하반기 때 얼마만큼 반영하는 거에 따라서 효성 주가의 판가름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주가 오른 거는 실적 덕분에 올랐는데 앞으로의 성장 스토리까지 가미될 예정이다, 이런 주식이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효성의 지배구조를 보면 조성래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준 효성회장, 또 삼남인 조현상 부회장이 주식회사 효성부터 효성중공업, 또 효성의 화학 3인방이라 불리는 효성화학, 효성TNC, 효성첨단소재 주식을 고루고루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다른 지주회사랑 달리 이 오너 일가가 상장사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먼저 효성에 대한 지배구조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효성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1960년대 뭐 코롱과 같이 협력그룹으로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88년 이후에 경제가 성장이 많이 되면서 재벌 그룹들이 다각화로 성장을 기약했습니다. 당연히 뭐 1인당 GDP가 많이 성장되면서 이런 산업도 필요하고 저런 산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분을 적게 하면서 다른 사업에 계속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지게 되면은 지분을 조금 출자하면서 이 지분, 인수한 회사를 지분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그 지분으로 그 회사가 또 인수하고 구매량식,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바람에 IMF의 경제위기가 나오면서 모든 그룹들이, 모든 재벌들이 다각화했던 자회사들을 합병했었습니다. 그래서 효성도 6개 회사를 합병하면서 효성의 사업부가 거의 6개 정도로, 주식회사 효성 안에 다 들어와 한 거죠. 뭐 부채 비율이 그때는 900%, 1000% 넘으면서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 구조조정 과정 여러 가지 하면서 세월이 흘렀는데, 그 다음에 각 사업부별로가 구조조정이 되고 어느 정도 위기가 지나고 앞으로는 또 성장 스토리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됐겠다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효성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3명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배구조를 바뀌는 과정, 2세, 3세로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부분별로 잘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이 됐고, 그 다음에 지배구조도 바뀌어야 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를 2019년도에 지주사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주사로 전환했던 게 뭐냐면은 효성 자체를 인적 분할을 하는데, 보통은 2개 회사로 인적 분할하는데 여기는 이제 4개 회사로 인적 분할하면서 지금의 이제 효성화학, 효성첨단소재,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그다음 효성TNC라는 회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회사들은 그런 과정에서 수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인적 분할이라는 거는 제가 효성을 20% 가지고 있었으면은 다른 회사들도 똑같은 지분율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인적 분할인데, 그런 연유로 해서 인적 분할 때문에 수합을 할 때 자기가 다 수합을 안 하고 일부만 수합을 하면서 효성 자회사 밑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일부 지분들이 남아있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 수합하지 왜 남겼느냐? 효성도 첫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이
회사들이 지분율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걸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분을 발판으로 계열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지분을 남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남이죠. 조현준 회장의 효성 지분이 21.94%, 셋째인 조현상 부회장의 효성 지분이 21.42%, 그리고 아버지 조성래 명예회장의 효성 지분이 9.44%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아버지 조성래 명예회장의 지분을 나중에 이제 두 아들에게 어떻게 증여하느냐에 따라서 지배구조의 방향이 완전 바뀔 것 같아요. 최근에도 한국타이어 그룹도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아버지 지분이 거의 동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9% 지분의 항방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힘의 균형을 맞춘다 그러면 뭐 반반씩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향후 효성그룹을 이끌어갈 지배력이 확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형제 간의 계열 분리가 아직은 먼 얘기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또 조성래 명예회장님의 또 나이도 있고 하니까 계열 분리를 좀 앞서서 예상을 좀 해보면서 얘기를 좀 풀어가 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성래 명예회장의 효성 지분 9%가 큰아들한테 몽창 가느냐 아니면 반반씩 나눠지느냐에 따라서 형제 간의 계열 분리의 모습이 완전 바뀔 텐데 이 계열 분리 과정에서 그래도 중심이 될 회사들은 있을 것 같아요. 예, 효성이 당연히 중심인데 지금 효성 TNC 지분이 조 회장이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고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셋째 아드님 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계열 분리할 때는 누가 계열 분리가 됐던 그 회사를 중심으로 계열 분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현상 부회장은 첨단 소재 쪽에 좀 더 애착이 있고 조현준 회장은 효성 TNC에 좀 더 애착이 있고 이렇게 또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은 효성그룹을 이끌어 갈 거고 한 사람은 나중에 계열 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찌됐든 그 지분에 대해서 애착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 중심으로 이끌어 가고 만약에 이제 효성그룹을 이끌어 가게 되면은 계열 분리되는 회사 말고 뭐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가겠죠.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이 계열 분리를 구체적으로 지분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을 때요. 조현상 부회장은 효성 첨단 소재 지분을 12.21%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아버지 조성래 명예회장이 셋째한테 첨단 소재가 몰아주는 이런 식의 증여가 일어날 수 있겠네요. 계열 분리가 만약에 된다고 치면은 당연히 그쪽으로 이용하고 그다음에 조현상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일부 지분에 대해서도 딴 뭐 효성 쪽에 팔면서 효성 첨단 소재 지분을 더 가져온다든지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근데 그거는 누가 그룹의 회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말고 이제 지분이 되면서 이제 그런 시나리오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아들이 결국에는 그룹의 회장이 되느냐 셋째 아들이 되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게 조심스럽게 시나리오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직도 첫째가 주식회사 효성을 물려받을지 아니면은 동생과 나눠 가지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거는 그쵸. 왜냐면 이제 지분율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조현준 회장이 그룹의 회장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주식회사는 어차피 이제 지분율 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분율의 항방이 아직 거의 동률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향후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투자자분들은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시나리오가 됐었을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율이 높은 회사 중에서 비상장사로는 효성 TNS가 있거든요. 이 효성 TNS가 이제 올해 상장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각각 효성 TNS의 지분 14%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는 주식회사 효성의 주식을 사든 아니면 계열 분리를 했을 때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장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렇겠죠. 왜냐하면 효성 TNS의 지분을 일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그룹뿐만 아니라 CJ든 여러 가지 회사들이 비상장 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게 상장 과정에서 매각이 되면은 지배구조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효성 TNS가 상장하게 되면은 그럴 가능성이 좀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조현준 효성 회장의 지배력이 공고해진다면 이제 조현준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효성 ITX와 갤럭시아 컴즈 요게 이제 조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로 꼽히는데 이 회사들은 승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효성이 일대주주로 가지고 있고 또 갤럭시아 컴즈는 효성 ITX가 일대주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현준 회장이 그 지분에 대해서 효성 ITX
플러스 갤럭시컴즈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성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는 지배구조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연장선상에서 다른 회사랑 비슷하게 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이 갖고 있는 조 회장의 지분과 주식회사 효성의 지분을 수합하는 방식이 되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효성화학과 효성중공업은 아버지와 두 아들이 지분을 모두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 효성화학과 효성중공업은 계열 분리에서의 특별한 역할은 없는 건가요? 효성 TNC나 효성 첨단 소재보다는 지분율이 조금 적게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계열 분리 지배구조 할 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뭐 주도적으로 할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효성그룹을 보실 때는 뭐냐면 첫째가 셋째가 종료로서 가지고 있고 수업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당연히 효성을 갖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회사들도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수업 과정에서 뭐 적게 하고 많이 하고 뭐 그 차이였죠. 그래서 많이 했는 것은 이제 효성화학은 7%께는 안 갖고 있는 거고 뭐 그래서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야지 그런 지분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회사를 수합했었을 때는 그런 교감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현준 회장이 원하는 자회사와 조현상 부회장이 원하는 자회사가 가르마가 잘 타져야 그래야 계열 분리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현재로서는 하나씩만 딱 찜 찍어 놓은 상태네요. 아니 결국에는 한 분은 그룹을 지배하는 분이 될 거고 한 분은 계열 분리해서 나갈 거기 때문에 중요한 회사를 하면서 향후 어떤 구조로 가느냐 근데 그게 최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효성그룹 하면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형제의 난으로 얼룩져 있는 그룹이었죠. 둘째 아들이었던 조현문 전 부사장이 효성의 지분을 모두 팔고 해외로 나가시면서 남아있는 첫째와 셋째 아들이 효성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만큼 형제 간의 이 계열 분리 과정에서의 갈등이 잠복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주재분이 어쨌든 아버지 형 고소 고발 사건이 일어났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불거졌고 그러면서 이제 주재분이 다 지분을 팔고 나가는 상황이었고 이제 지금은 동률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이제 차이 나면은 뭐 그런 것들이 뭐 이슈가 있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데 이제 동률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불거질 수도 있고 안 불거질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집안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좀 말씀드리기가 뭐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인 조현상 부회장이 올해 초에 부회장으로 승진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지분율도 거의 동률로 비슷한데 승진도 생각보다 빠르게 부회장직에 올라간 건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누가 효성을 가져가게 될지 아직은 모르는 거다를 말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조현주 회장도 회장으로 올라간 지가 그렇게 오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경영의 스타일 여러 가지를 보겠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보면서 판단을 하시겠죠. 그래서 경영의 뭐 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하시고 나중에 승계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를 하시겠죠. 좀 속편하게 미리 딱 그냥 가르마 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주 입장에서도요. 근데 이제 지분이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앞으로 가는 사이클에서는 그렇게 누가 되든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승계 과정 측면에서 주식회사 효성의 관전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이 어쨌든 경기 회복 사이클로 맞물리면서 좋아지는 상황이고 또 캐파 증설이 잘 맞아서 실적이 자회사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승계 과정에서 어느 분이 되든 자회사들의 실적은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승계 과정에서는 주가에는 크게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캐파 증설 경기 회복이 얼마만큼 자회사들의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플러스 성장 동력으로 어떻게 이끌고 갈 수 있냐. 근데 단 지금은 이제 조현주 회장이 성장 동력으로 뭐 ESG 등등을 제시했고 지금 그거에 맞춰서 수소 밸류체인이 짜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승계 과정에서 다른 분이 된다고 쳐도 그런 거는 대세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바뀔 수는 있을지언정 끌고 가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세 경영 조현준 회장 체제로 돌입한 주식회사 효성의 주가 상승세를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신 이상원 하이투자증권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독자님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저는 내일 퇴근길 맛있는 한 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